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비주류의 문재인 대표 체제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오영식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주승용 최고위원마저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고위원 공석은 2명으로 늘어났고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 비주류 당직자들도 사실상 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여서 지도부 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전 조기 전당대회는 안 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는데요. 또 비주류를 향해서는 탈당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내분 사태가 좀 걷잡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또 주승용 최고위원이 또 사퇴를 했어요. 지금 야당 상황 조금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글쎄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고 또 문재인 지도부에서는 이 탈당을 어쨌든 명분적으로 좀 축소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 많은 그 언론에서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이른바 혁신전당대회 거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비주류가 어떻게 움직일까? 비주류들이 실제로는 크게 집단행동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비주류들의 실질적인 이른바 이 저항 행위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당대표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비주류들의 요구들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통합을 강조하지만 내부 절차적으로는 크게 행동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대강 구도로 계속 지금 대립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주류들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이제 행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하위 20% 물갈이 공천과 관련되는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대상자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당내에서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당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자신을 중심으로 한 통합대오는 이미 당내에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주류가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 분열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박 소장님 보시기에는 크게 보면 이제 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130여 명 정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있다 했을 때 범친노에 속한 의원은 한 70명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노를 한 60명 러프하게 이제 나눈다면 근데 이제 친노 진영은 결집돼 있죠. 결집돼 있는데 이제 60명의 이제 비노 진영 의원들은 갈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이 하는 분, 김한길 또 여러 이제 계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노 진영의 구심점이 이제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구심점이 되냐는 하나는 총선 위기론이죠. 내년 4월 총선을 현행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 현상 유지를 했을 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갈등이 수위를 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전대를 거부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논리적으로 주고받을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 개인은 자기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미 본물은 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인데 문병호 의원이 한 30석 정도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교섭단체를 꾸릴 건가 말 건가의 문제인데 저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주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줄줄이 어느 규모일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30명 정도 예상을 했다가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죠 사실은. 호남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야권의 큰 축이 호남 지역인데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이제 친노에 대한 거부감은 여러 가지 지난번 보궐선거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토양은 있다라고 봅니다. 토양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구심점 누가 되는 건가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해야죠.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주승용 최고위원이 어제 오늘 그만두게 될 때는 어제 좀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안 받은 게 있었잖아요. 둘 다 좀 물러나고 다시 이렇게 야권 통합하자, 전당대회 새로 열어서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야당 비주류의
질문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안철수 의원이 구심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의 비주류 의원들이 단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예. 안철수 의원이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표에서 어떤 가장 접점에 서면서 예. 그러니까 비주류의 입장들을 대변해 왔지만 예. 그렇다고 비주류가 단일하느냐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 문제와 현재 비주류의 움직임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좀 냉정한 분석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현재 국면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당대회를 안 받으면 나한테 안 받는다고 말해라 가겠다 예,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가는 수순밖에 안 남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그러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주류는 당내 노선 투쟁을 좀 더 강화할 측면에 좀 가 있다. 예, 예. 즉 바로 말하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들 사이에서 비주류 의원들이 또는 또 주류 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국면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론이나 당원들 또 이게 어디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정현주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합대오의 어쨌든 주도자 역할은 문재인 대표가 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건 단일 대오를 해달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통합 대오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들은 사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된 것이라고 네, 봐야 네. 되고요. 문재인 대표는 아마도 뭐 오늘 또 그 관훈 토론에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단일 대오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 그 배경은 혁신을 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봐야 될 것은 네. 이 과정에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분이 정치력이 그렇게 높은 지도자들은 아니세요. 예, 예, 근데 예. 문제는 이제부터는 정치력 싸움이 된 거죠. 예. 즉 바꿔 말하면 주승용 최고와 함께 움직이고 안철수 의원이 예. 그리고 또 그것이 밖에 뭐 천정배 의원하고 같이 뭐 맞물리고 예. 이런 흐름들의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면 이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파괴력이 그렇지 않고 예. 혼자만의 탈당이면 예, 예, 또 예. 이러면 좀 또 다른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와 안철수 의원이 사전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국면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네. 나름대로 저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이었고 과거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갑자기 집결을 하고 또 한 집단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예, 예. 저는 혹시 지금 이 과정이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의원이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 이른바 이 반문 체제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공통의 가치를 통해서 점점점 나름대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오히려 집단 행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오히려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예, 예. 문재인 당대표가 단일 대우를 주장하면서 이런 빌미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예. 거죠. 이들이 집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암암리에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은 이제는 단순한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어떤 갈등 구도나 균열 구도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이른바 균열되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탈당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야당의 어떤 분열의 문제를 떠나서 예. 야권이 재편하는 문제로 다시 이제 문제의 중심축이 네, 네. 갈라지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실제로는 탈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대안과 연동해서 생각할 가능성도 점점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해서 그런지 지금 저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관훈 토론에서 하는 얘기가 대결하자면 대표 권한으로 끝까지 뚝심 있게 갈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는 제안은 결단코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의 공동 창업주다. 탈당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사실 발목을 또 잡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명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적어도 문재인 대표가 이걸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0개 혁신안을 받아서 명분을 자꾸만 뺏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저 메시지도 전반적으로 보면 탈당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흐름으로 창출이 되면 네. 탈당의 실력이 만들어질 수도 모아질 있는데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은 적어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명분을 자꾸 뺏는 방식인 거죠. 워딩의 일관되게 흐름은 네. 어떻게 창업자인데 나가겠느냐. 예. 이야기할 공간은 있다. 아직도 충분히. 하지만 전당대회는 난 아니라서 예. 이게 안 받고 있다라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있어서
동의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다. 예.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를 받을 수 있냐고 굉장히 관건인데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에요. 명분 문제는 이미 명분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여러 번 얘기한 게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 이기지 못하는 정당이 어떤 존재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계속 질문한 대목은 이대로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일대우든 무슨 대우든 간에. 네. 그러니까 통합대우든 단일대우든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명분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내년 총선은 물론 이대로 가서 대선까지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명분인 것이죠. 그게. 뭐 그렇다고 본다면 명분 네. 문제에서 안철수 의원이 깃발을 놓친 것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 경력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이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이걸 예.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명분 문제는 역설적으로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결국 실력인데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 대규모 탈당 사태, 뭐 신당 창당, 어느 정도 세력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죠. 네. 명분은 문 대표도 쥐고 있을 수 있고 안철수 의원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당내 권력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과 힘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야권에서 어떤 집단 탈당과 신당이 있었던 데 보면 강한 원심력이 있었어요. DJ가 그랬었고요. 예. 열린우리당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역친 대통령이 있었고 하다못해 예전에 2008년 대선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정동영이라는 물론 참패하긴 했지만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일전 비주류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 속에 서로 글쎄 그런 눈치 보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뭐 정 교수님께서는 그걸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예. 비주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수도권 의원 같은 경우에 나가면 찬밥인데 예. 3당인데 과연 강북벨트에서 제3당을 만들어가지고 야권 투표가 분열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비주류 어떤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에 강하게 서서 야, 남 믿고 나가. 이게 돼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비주류 의원과 약간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 맞아, 아까 이어가던 말씀 네. 좀 정리를 하시죠. 아니 뭐 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아까 그 비주류들이 만약에 이제 연쇄 탈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탈당은 우리가 뭐 과연 결행될 거냐 이것도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예.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탈당은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3자가 나가서 필패할 건데 뭐하러 내가 탈당을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 보십시오. 당내에서 공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남아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 탈당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후 시점에서는 저는 탈당도 불사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당대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판단을 했었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이제는 시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탈당을 해서 우리가 친박연대의 어떤 효과를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시간에 보수를 분열시킨 거 아닙니까? 친박연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 진영들이 새롭게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파들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지난 친박연대의 모델들이 다시 야권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예.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지율을 획득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한 파괴력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비주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명분들이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 교수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 소장님 말씀만 짧게 요약해서 듣고 마지막으로 혹시 좀 조언까지 좀 덧붙여준다면요. 야권 입장에서는 네.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공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패널이나 우리 기자분들 얘기해보면 지겹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참 처음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데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예. 진짜 그 공허한 얘기가 된 게 혁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하든 안 되든 야권이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12월 1일 초까지 장기화된다면 그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뭐 네.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이든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또 정현정 교수, 김태현 변호사, 강훈식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